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오늘장 흐름을 전일장과 간밤 나온 이슈들로 예상해보는 시간, 오늘장을 움직이는 이슈 안내수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를 위한 다양한 이슈들 살펴보시죠. 먼저 핵심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당정의 경제정책 동향에 우선 주목해보겠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기존 정부안 35%에서 25%로 더 낮추는 방향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여당은 1년 안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배당과세는 낮아지고 자사주는 더 빨리 소각되면 결국 주주 환원 강화로 이어지겠죠. 정책 수혜를 받을 고배당주 투자 수요가 대폭 확대되면서 금융과 증권주가 수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1년 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원칙이 된다면 지주사들의 움직임도 커지겠죠. 앞으로 국회 세법과 상법 심사 흐름, 관련 종목 움직임과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요즘 환율이 너무 높습니다. 1,470원대가 굳어질까 걱정이 큰데요. 정부가 결국 외환시장 안전대책을 논의하는 사자협의체를 공식 가동했습니다. 기재부와 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한 테이블에 앉은 겁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에 따른 달러 수요가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올해 연금 자산 중 해외 비중이 58%에 달하는 만큼 전략적 환해지 재가동이나 국내 주식 비중 확대처럼 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카드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수익성 원칙은 흔들릴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는데요. 국민 노후 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반면 고환율 부담이 커지는 국면인 만큼 이번 협의체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세 번째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의 빅딜이 예상보다 더 큰 그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내일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 교환을 확정할 예정인데요. 교환 비율이 당초 알려진 1대3보다 더 높은 약 1대3.3에서 3.4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주식 교환이 마무리되면 두나무는 네이버 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들어오고 송치형 회장은 일부 의결권을 네이버 측에 위임해서 공동지배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여기에 두 회사는 향후 나스닥 상장까지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글로벌 확장 시나리오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슈 먼저 알아봤습니다. 네, 자세하게 이슈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살펴봤던 세 가지 이슈 중에서는 우리 증시 고유의 이슈, 배당소득 세법 개정 이슈와 함께 자사주 상법 개정 관련 소식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최고 세율이 한 25%로 낮아지고 또 시행 시점도 이르면 내년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자사주 관련 내용이 좀 담긴 것으로 아는데 다만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연초 대비. 네.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사실 이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주가에도 상당히 많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주사 관련해서는 어떤 그 외에도 본업 관련해서도 상당히 탄력받고 또 자회사의 어떤 주가 상승으로 해서 같이 올라온 그런 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단지 이런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만으로만 접근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어제 기재위 조세 소위에서 이제 다수결 의원이 이제 25%를 최고 과세율로 정하자라고 나왔긴 했는데 원래 여기에서 관행상 전체적인 합의를 결정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논의는 있을 예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과세 적용 기업이 아직은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뭐 40% 배당 성향 이상인 기업인 거나 또는 뭐 25% 배당 성향의 3년 연속 뭐 배당을 꾸준히 5% 이상 증가한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하자라는 그런 게 골자인데 이런 것은 좀 더 좀 세분화하든지 아니면 범위를 좀 확대시킬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자사주 같은 경우도 이제 신규 취득 자사주
자사주가 이제 1년 이내에 소거해야 되고 기존 보유한 자사주는 추가로 이제 6개월 유예를 주는 것으로 이제 됐는데 일단 연말까지는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는데 이게 좀 내년으로도 뭐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분리과세가 최고 세율이 25%면 대주주들의 어떤 배당에 대한 그런 것을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고배당주는 물론 전체 지수 상승에도 상당히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당 성향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제 40%가 넘는 배당성을 주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금융주 정도 됐기 때문에 일단 금융주 위주로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해서는 사실 올해 내내 이런 이슈로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종목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영증권 같은 자사주 비율이 높은 종목들은 상당히 고점이 많이 이제 높아진 상황인데 그래서 신규로 투자하는 것을 자사주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현재는 자사주보다는 좀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 위주로가 좀 더 선호도가 높지 않나. 특히 현재 시기가 이제 연말이 다가온 만큼 반기나 분기로 배당을 나눠서 주는 기업보다는 연말에 이제 한 차례 기준으로 배당을 주는 종목들의 좀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다 보이는데 이런 종목들에는 뭐 증권주라든지 보험주, 또 기업은행, 제일기획 등이 있는데 한 4에서 6% 정도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배당도 배당이지만 그 사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다시 따뜻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점점 추워지고 있는 만큼 추워지면 배당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배당 모멘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와 두나무 이슈 함께 주목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합병을 27일 공식화한 가운데 핵심 쟁점인 교환 비율로 좀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나무가 교환 비율을 높이고 또 나스닥 진출에 속도를 낼 거란 시장의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네이버, 두나무 투자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를 보시면 네이버가 소폭 하락하고 또 뭐 우리기술 투자 같은 두나무 지분을 보유한 종목들은 소폭 상승했는데 아무래도 기존 전망이 이제 1대3, 그러니까 네이버 파이낸셜 1, 두나무 3이라는 그런 기존 공식이 있었는데 이것보다는 뭐 3.3이나 3.4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두나무 주주에게는 좀 더 유리한 그런 입장으로 좀 지금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교환 이후에 일대 주주가 되는 두나무 송치영 회장 측이 일부 의견권을 네이버에 위임하게 되면서 네이버 파이낸셜은 지분법 자회사가 아니라 연결로 잡히는 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 실적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것도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사실인데 이러한 주식 교환 비율은 이제 26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서 이걸 할 예정이고 다음 날인 27일 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사업 구상안을 밝힐 예정인데 일단 주식 교환 이후 네이버와의 중복 상장을 또 피하기 위해서 나스닥으로 진출한 것도 이제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시장은 주식 교환 비율이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만약 언론 보도처럼 교환 비율이 두나무 쪽으로 유일하게 좀 더 상승한다면 두나무 주주에 긍정적이고 단기적으로 네이버 주가에는 부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교환 비율이 예측과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두나무와의 주식 교환으로 네이버는 암호화폐를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매우 크게 낼 수 있는 아주 이제 큰 호재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네이버 주가는 장기적으로 큰 호재다라고 인식하시고 네이버 주가가 만약 그 사이에 이제 오늘이나 내일에 좀 주가가 밀리면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있고 반대로 두나무 지분을 보유한 종목들이 이런 것을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상승하는 흐름에 나타나면 약간 차익 실현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좀 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사회가 26일이고 또 합병 발표는 27일이라고 하니 관련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네스 캐스터 다시 연결합니다.
네, 오늘 장을 움직일 이슈들 몇 가지 더 짚어볼까요? 하나그룹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핵심 결정권자인 캐나다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이 하나오션 거제조선소를 직접 방문해 장영실함을 둘러보면서 기술력을 확인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카니 총리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 고위급 방문입니다. 여기에 미국 사업 확장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하나 솔루션이 이 미국 법인에만 총 1조 2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유상 증자를 단행하면서 방산과 해양, 태양광 영역을 동시에 넓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그룹의 북미 전방위 확장이 본격화된 만큼 계열사들의 모멘텀도 더욱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에피스홀딩스, 삼양 바이오팜이 인적 분할을 마치고 동시에 재상장했죠. 다만 세 종목의 주가 희비가 갈렸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개장 직후 하락세를 걷다가 반등에 성공했지만 에피스홀딩스는 28% 하락세로 낙폭이 컸고요. 반대편에서는 삼양홀딩스에서 분해된 삼양 바이오팜이 다시 단독 상장에 성공하면서 상한가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이 세 개 종목의 엇갈린 주가 흐름 어떻게 봐야 할지 관련 투자 전략 이어지는 분석에서 함께 하시고요. 마지막 이슈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토큰증권 STO 법제화가 이르면 다음 달 본회의까지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실물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이를 공식적인 증권으로 인정받아서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국내 시장 규모가 2030년 367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증권사뿐만 아니라 거래소와 핀테크 플랫폼까지 수혜 경쟁이 본격화될 텐데요. STO가 법제화되면 스테이블 코인과 현물, ETF 같은 후속 디지털 자산 제도화도 빨라질 전망인 만큼 관련주들의 흐름도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장을 움직이는 이슈 안혜수였습니다. 네. 이제 하나오션과 관련된 이슈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캐나다 총리에 이어서 보시듯이 캐나다 산업부 장관도 하나오션 이제 조선소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하트를 하면서 뭐랄까요, 하나오션에 좀 러브콜을 보낸 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가능해지는데 이렇게 방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 60조 원 잠수함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보니까 한화그룹주가 또 하나그룹이 미국 사업 확장에 좀 나선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하나 솔루션, 하나 오션이 미국 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좀 참여하는 모습인 건데요. 하나그룹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어제 이제 처음부터 말씀은 이제 첫째 이슈부터 보시면 지난달 말 캐나다 총리가 하나오션의 그런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당시 하나오션의 주가가 15만 원을 돌파하면서 최고점을 기록했는데요. 그 이후 주가는 지금 한 22% 정도 하락해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사실 산업부 장관 그 방문 소식이 있었지만 주가는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어제 방문이 원래는 지난달 총리와 함께 방문했어야 하는 것을 일정이 좀 맞지 않는 관계로 시간을 따로 낸 것으로 알려졌고 이미 같은 재료로 주가가 이미 한번 반영한 적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큰 파급력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가 지금 보유한 4척의 잠수함을 최신식 12척으로 지금 교체하는 6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최종 선정은 내년으로서 지금 한국의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방사청의 한 팀인 K조선팀이 독일의 TKMS와 최종 경합 중입니다. 만일 독일을 제치고 한국 조선팀이 수주에 성공한다면 한국 글로벌 시장에서의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런 재료가 지금 꾸준히 하나오션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의 주가에 많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하나그룹이 지금 미국 내 그런 투자 계획을 집행을 했는데 사실 에너지 사업에 상당히 좀 집중되었던 사업 구조를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선, 해운, 우주, 항공, 방산 사업으로 좀 확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미국과의 마스가 프로젝트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재료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구체적인 어떤 내용은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시장은 아마 팩트 정도로만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하나오션을 비롯한 주가가 지금 사실 미국 지난달에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거대한 재료와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많이 올랐었는데요. 이러한 재료가 이제 소멸되면서 외국인이 차익 매물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선주가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하거나 반등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체 시장의 분위기가 현재의 조정 흐름에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것이 좀 필요하고요. 또 조선주 내부로는 실적 시즌이 가까워진과 동시에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또 추가적인 재료가 나와야 될 것인데 시기적으로 사실 4분기 실적은 분기별로 볼 때 중요도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만큼 일단 수급 개선세에 먼저 포커싱을 하시고 이 수급 개선세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좀 보수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좀 덜어내면서 어쩔 수 없이 대형주 같은 조선도 방산을 덜어내고 있다 보니 수급 개선세가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이슈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분할 상장된 종목들이 좀 있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로부터는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삼양홀딩스로부터는 삼양 바이오팜이 분할 상장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적정 시총 규모에 따라서 희비가 좀 엇갈린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삼양 바이오팜은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또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엇갈린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이것은 사업 분할 이전에 이게 순자산 가치로 이렇게 비율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 가치로 접근했을 때는 어떤 밸류에이션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삼양 바이오팜의 장부가액이 한 600억 원대로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작년 영업이익이 195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여기 이제 의료용 봉합사가 주요 매출인 점에 본다면 의료기기 업체가 195억의 영업이익을 했는데 지금 600억의 순자산으로 600억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은 매우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좀 이런 것이 좀 반영되었고 또 여기에 향후 mRNA와 같은 투자로 신약 개발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점 그리고 전체 주식수가 740여만 주밖에 되지 않은 점도 상당히 이런 상한가 직행에 좀 원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작년 순이익이 이제 3,719억이었는데요. 글로벌 동종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여기에 적용한다면 적정 시총은 약 9조 원에서 12조 원 사이라는 것이 증권가의 평가였고 그래서 따라서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시총을 지금 30조 원 정도로 평가받았던 것은 상당히 고평가였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상장 초반에 이제 주가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점은 삼성 바이오 에피스 올해 3분기 누적 실적이 지난해보다 소폭 사실 조금 낮은 면이 있지만 지난해는 마일스톤 수용을 인한 일회성 이익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할 경우에는 무려 영업이익 기준으로 작년 대비 114%나 증가했다는 점인데요.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셀트리온이 지금 8천억 원 순이익에 42조 원 시총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현재 11조 원 수준의 시총은 상대적으로는 이제 결국 저평가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주가는 단기 변동성을 좀 있은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실적 고성장세와 또 장기적인 신약 개발 활성성 등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제 우상향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고려하신 투자 전략 수립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요 뉴스 살펴보고 투자 전략까지 SK증권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